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지금 시장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즉 AI입니다. 이 AI를 둘러싼 엄청난 기회, 그리고 그 바로 뒷면에 아주 짙게 깔려있는 상당한 두려움,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한 세대를 건너뛰는 불을 쌓을 기회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이게 2000년대 닷컴 버블 때처럼 거대한 거품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 다들 갖고 계시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하면서 명확한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AI 혁명, 과연 이게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어마어마한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버블에 불과할까요? 아마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한쪽에서는 AI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특정 주식들의 가치가 너무 심하게 고평가되었다는 경고가 동시에 터져 나오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오늘 이 분석은요,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물론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질문의 무게가 정말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이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등대처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줄 가이드를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알티미터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CEO인 브래드 거스트너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기술 산업의 가장 큰 지각 변동의 순간들, 예를 들면 인터넷의 부상, 모바일 혁명,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순간마다 그 파도의 정점에서 핵심을 꿰뚫어보고 자본을 어디에 배분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온 그야말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직업 자체가 바로 지금처럼 희망과 공포가 막 뒤섞여 있는 이런 복잡한 시장 사이클 속에서 명확성을 찾아내고 결국 10년, 20년 뒤에 살아남을 장기적인 승자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분석은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스트너의 분석, 그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그의 가장 큰 거시적인 논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AI가 주도하는 경제 대변혁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으로 특별하고 변혁적인 단계적 전환이다. 여기서 단계적 전환, 영어로는 페이스 시프트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온다, 새로운 유행이 분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거나 꽁꽁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처럼 경제의 근본적인 규칙과 구조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그런 거대한 물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플러스 1%.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보면 단순한 숫자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브래드 거스터너에 따르면요, AI 혁신 딱 이 하나만으로 이미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우리가 GDP라고 부르죠. 이 GDP에 100 베이시스 포인트, 다시 말해서 1%포인트를 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인 미국 경제 전체 규모의 1%가 단 하나의 기술 분야에서 비롯되었다는 이 사실을요. 이건 AI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AI의 영향력, 앞으로는 어떻게 더 커질까요? 거스터너는 AI가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 서비스는 물론이고 법률, 의료 같은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면서 아주 중요한 생산성 붐을 일으킬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들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개발자 10명이 밤새워서 하던 일을 이제는 AI 코파일럿을 쓰는 똑똑한 개발자 1명이 해내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수만 건의 문의를 AI 챗봇이 자동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자,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진 확대의 황금기가 열린다는 겁니다. 비용은 확 줄어들고 효율은 극대화되면서 수많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수익성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죠. 이것이 바로 거스터너가 보고 있는 AI 슈퍼사이클의 거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리는데 왜 시장은 매일 이렇게 흔들릴까요? AI 관련 주식들이 하루에도 막 몇 %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게 사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거스터너는 아주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관점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개념인데요. 그는 이 변동성을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긍정적인 힘으로 다시 해석합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브래드 거스트너의 말을 직접 한번 보시죠. 나는 변동성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모두가 그토록 걱정하는 버블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정말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는 변동성이 크면 위험하다고만 배우잖아요. 하지만 이 말 속에 그의 통찰력의 핵심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즉 변동성이 사실은 버블이 터질 위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이성을 잃고 묻지마 투자에 뛰어드는 거대한 버블이 형성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예방주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거스터너가 말하는 이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아주 오래된 격언이기도 한 우려의 벽, 월 오브 월이라는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장에 항상 끊임없는 논쟁과 회의적인 시각, 그리고 그로 인한 가격의 등락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AI가 진짜 돈이 되긴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 가격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우려들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시장 참여자 모두가 행복감에 취해서 무작정 투자에 뛰어드는 그런 보편적인 과열 상태, 즉 유포리아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스스로 과열된 열을 식히고 더 건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치 평가를 조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동성은 초기 기술 혁명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유익한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우려의 벽이라는 게 그냥 그럴듯한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지금이야 뭐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강자, 신의 직장처럼 보이지만 구글도 인터넷 슈퍼사이클 초기에는 매일같이 주가가 5%에서 10%씩 널뛰기를 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당시 투자자들은 구글은 그냥 광고회사일 뿐이다. 야후 같은 경쟁자한테 곧 밀리고 말 거다 라면서 끊임없이 의심했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 공개, 즉 IPO 초기에는 모바일 시대에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그 극심한 우려 속에서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분석가들이 페이스북은 끝났다고 실패를 예언했었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AI 시장의 불확실성과 이 변동성이 과거의 위대한 기업들이 묵묵히 걸어왔던 그 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거스트너가 현재의 변동성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뭐 역사적인 사례는 잘 알겠다. 그래도 지금 AI 주식들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감이나 느낌 혹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AI 버블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한번 해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스트너가 제시하는 숫자들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숫자에 주목해 주십시오. 약 24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 AI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내년 예상 순이익 대비 약 24배의 주가 수익 비율, 즉 우리가 흔히 PER, Price to Earnings Ratio라고 부르는 지표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PER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년에 순이익 1억 원을 내는 아주 잘 되는 가게를 인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가게를 24억 원에 인수한다면 바로 그게 PER 24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24년이 걸린다는 의미로 기업이 버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죠. 자, 24배. 여러분은 이 숫자가 과연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차트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엔비디아의 PER 24배를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직접 한번 비교해보죠. 여기 막대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다른 거대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25배에서 30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의 강자인 메타는 21배 수준이죠. 어떻습니까? 엔비디아의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혼자만 저 멀리 동떨어여서 비정상적으로 높은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시장을 이끌어가는 다른 주요 기술 기업들과 비슷하거나 어떤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브래드 거스터너는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버블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확인한 이 데이터들이 바로 이 말에 강력한 힘과 권위를 실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진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고 또 앞으로 벌어들일 강력한 이익 창출 능력에 기반한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라는 주장인 거죠. 자, 그렇다면 AI의 미래가 마냥 순탄하게 장밋빛 길만 펼쳐져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스트너는 AI가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허들을 지적합니다. 특히 AI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산업 현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과정, 즉 기업 엔터프라이즈 영역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재미로 사용하는 소비자용 AI와 단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기업용 AI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지적한 바이기도 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비자용 AI, 예를 들어 챗봇에게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10번 중에 9번 좋은 곳을 알려준다면 오, 이거 꽤 쓸만한데 하고 만족하겠죠. 하지만 기업, 특히 반도체 설계나 발전소 제어 혹은 의료 진단 같은 핵심적인 산업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90%의 정확도는 그냥 재앙입니다. 10번 중 단 한 번의 오류가 수천억 원짜리 반도체 수율을 망가뜨리고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를 멈추게 하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90%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인 겁니다. 기업용 AI는 99.999%와 같이 인간의 실수율보다 훨씬 낮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극도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업용 AI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창조하는 것. 거스터너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유로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훌륭한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먼저 그 차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장, 즉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요.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산업 경제 전체를 혁신하려면 먼저 반도체 설계와 같은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산업 공정 그 자체에 완벽하게 통합되어서 흠결 없는 수준의 정확도로 일을 처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아주 높은 허들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이번 섹션에서는 거스너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투자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경제학자 조지프 쉼페터가 말했던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격렬한 경쟁 속에서 결국 살아남아 시장을 지배할 승자들을 잘 선별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입니다. 거스터너와 그의 회사인 알티미터 캐피탈이 AI 슈퍼사이클의 승자, 즉 최고의 이름들로 꼽고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각 기업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요. 엔비디아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만들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클라우드라는 운동장을 제공하죠. 알파벳, 즉 구글은 자체적인 AI 모델과 검색 엔진이라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장되지 않은 기업인 오픈 AI와 엔트로픽은 가장 진보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업들이 현재 AI 생태계의 각 영역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이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거스트너는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나 덧붙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전환의 초기에는 그들 모두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은 AI 혁명의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10년 뒤의 최종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누가 검색 엔진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한두 종목에 올인하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보다는 가장 유력한 선두주자들, 예를 들어 오픈 AI와 그 강력한 경쟁자인 엔트로픽, 그리고 구글과 그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는 분산 투자 전략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현명하다는 조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이 화려한 경쟁의 이면에는요, 필연적으로 실패와 도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아마존과 구글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말이죠. 거스터너는 이번 AI 사이클에서도 수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파산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의 본질이며 낡은 것들이 무너져야 그 자리에 더 튼튼하고 새로운 혁신의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모든 주요 기술 혁명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건강하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 속에서 승자와 패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의 시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자산, 즉 아주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인 성격을 띤 자산에도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스트너가 전혀 다른 자산, 바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하고 신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그 투자 철학과 리스크 관리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거스트너의 비트코인 분석은 아주 명확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신화부터 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면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지만 거스트너는 이걸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실제 금값이 50% 오를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는 명백한 위험자산, 리스크 온 에셋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둘째, 그 본질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투기적 성격이 아주 강한 고위험 자산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할 때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합니다. 셋째는 레버리지의 위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빚을 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은 시장을 단기적으로 정말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예상치 못한 대규모 청산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는 장기적인 희망의 여지도 아주 조금 남겨둡니다. 아주 먼 미래에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효용성을 제공하게 된다면 2100만 개로 공급이 딱 한정된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자기 충족적 철학이 실현될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는 것이죠. 오늘 브래드 거스터너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AI 슈퍼사이클과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틀,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변동성은 버블의 징후가 아니라 건강한 성장의 과정이며 진정한 가치는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성 혁명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 변동성이 우리가 피하고 두려워해야 할 적이 아니라 거대한 변혁의 아주 자연스러운 특징이라면 이 사실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10년간의 혁신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또 준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 지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것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